자, 오늘은 이제 선사 문화에 대해서, 선사시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매 단원마다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쓸데없는 공부를 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는 뭐가 중요하냐? 유물이 중요합니다. 유물. 어떤 물건들이 어느 시대의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문제를 묻는 패턴이 그림으로든 말로든 가령 예를 들어서 반달 모양의 돌칼 또는 뭐 바퀴날 도끼 이렇게 말로 써주고 이런 도구들이 사용된 당시의 상황으로서 타당한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뭘 묻는 문제예요? 시기를 묻는 문제죠. 그래 안 그래? 시기를 묻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물과 함께 유물.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유물이라고 그러고 들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적이라고 하죠. 유적. 그래서 유물과 유적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겠어요? 어느 시대의 것인지 이것을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물과 유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특히 유물과 유적을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단계, 수능 단계에서는 되게 그림이나 또는 사진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공무원 시험은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불친절한 시험이야. 그래서 어때요? 되게 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로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외우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외우기 편하게, 또 기억이 오래 남게 기억시키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런 점에 그 유념해서 이 시간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선 선사라는 개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게 먼저 선자죠. 사는 역사자입니다. 이것은 기록이라는 의미의 기록. 그래서 기록이 있기 이전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문자로 역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 문화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쓰다 버린 쓰레기라든지 또는 남긴 물건이라든지 그들의 집자리라든지 또는 해골 바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므로 이렇게 문자가 없었던, 알겠어요? 기록이 없었던 시기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역자가 이게 한자에서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요건 벼 화자죠. 벼. 언덕에다 벼를 심고 벼가 다 그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뜯어 먹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이제 한자 문화가 벼 문화, 벼농사 문화니까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가 진행됐잖아. 그래서 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구나.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 바로 역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역사 시대는 이와 같이 삶에 관한 기록을 알겠어요? 인간의 라이프, 삶에 관한 기록을 남겼던 시대를 역사라고 하고 당연히 문자가 발명된 이후입니다. 문자 발명 이후. 구체적으로 이걸 언제부터라고 하느냐?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이후라고 본다 이거야. 세계사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사시대 그러면 우리는 딱 두 가지야.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가 선사시대고 그 이후가 청동기 이후가 오늘날까지가 역사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역사를 크게 나눠보면 문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냐 또는 기록이 있기 이전이냐 이렇게 해서 선사와 알겠어요? 그리고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진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입니다. 쉬운 겁니다. 알겠어요?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자, 어느 시대, 구석시대의 유물이 어떤 게 있고 신석시대의 유물이 어떤 게 있고 구석시대의 유적지가 어떤 게 있고 신석시대의 유적지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 되는데 이 암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2008년도에 구석기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해마다 선생님이 보니까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국가직 9급에서 나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데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반드시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야 되게 학생들이 아이고 공무원 시험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실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70%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이 나오잖아. 서울시 제외한 나머지는 되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사지선다형 가운데 어려운 문제라고 해봐야 그 중에 하나 어려운 개념이나 또는 용어나 듣보잡의 그런 관직명이나 알겠어요? 이런 지명이나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래도
기본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70, 80%는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때요? 예, 그 귀퉁이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섬세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가다듬고 하면은 다 100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 100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물론 100점 맞으면 좋습니다만은 100점 맞지 않더라도 합격권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의 유물이냐. 그래서 그때 시대하고 유물하고를 일치시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로 14쪽을 보십시오. 인류 기원 쭉 나왔죠. 우리 인간이 이제 원숭이 단계에서 진화해가지고 인간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드디어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 시대까지 오는 게 바로 300만 년 전으로부터, 그러니까 350만 년 전에서부터 싹 300만 년 전이다. 무려 100만 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 6차 때는 말이에요. 200만 년 전 그랬는데 이게 7차로 넘으면 300만 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말이에요. 기본이 10,000년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시간의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알겠어요? 새로운 유물이 하나 나와버렸다? 우리 청동기 시대가 막 100년, 1000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석시대도 옛날에는 말이에요. 한반도 신석시대는 6000년이었다라고 했는데 책이 바뀌면서 8000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뛰어 올라가 버린 거야. 알겠어요? 우리 청동기 시대의 편년도 계속 더 올라갑니다. 새로운 유물이, 더 오래된 유물이 발견되면 바로 우리는 새로 역사를 고쳐 써야 되죠. 알겠죠? 이렇게 늘 바뀌는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손재주 좋은 사람. 그죠? 호모 에렉투스, 곧선 사람. 남방의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곧선 사람. 호모 사피엔스, 슬기 사람. 사피가 따블이니까 사피엔스 그러면 슬기 사람. 그래서 4만 년 전 후기 구석시대에 나타난 그 인류가 오늘날 우리들의 직접 조상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인간들은 다 어땠느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 멸종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들이 남긴 스컬, 두개골, 뼈다귀, 알겠어요? 또는 뭐 흔적,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았구나. 이런 문화를 영위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이 변합니다. 특히 구석시대에는 그 빙하기와 빙하기가 몇 차례가 지나가죠. 그리고 빙하와 빙하 사이를 간빙기라고 그러죠. 이때가 바로 구석시대야. 그래서 빙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빙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시대는 언제다? 구석기라는 거. 알았어요? 빙하기, 간빙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구석시대야. 알겠죠? 그래서 맘모스도 언제 있었어요? 구석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석시대는 되게 덩치 크고, 알겠어요? 그 북극곰이라든지 남극 펭귄이라든지 전부 다 덩치가 크잖아요.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사는 짐승들이 되게 덩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맘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구석시대의 동물들입니다. 알겠죠? 점점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서 이제 작고 날쌘 짐승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작고 날쌘 짐승들을 살기에 적합한 도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빙하가 끝나고 호빙기가 오고 그러면 어때요? 그 화살이라든지 또는 뭐 작살이라든지 이렇게 작고 날쌘 짐승을 잡기에 적합한 그런 파편으로 만든 그런 잔석기들이 이 잔석기를 세석기 또는 잔석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후기 구석기 또는 중석시대로 분류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신석혁명을 거치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석기 시대로, 알겠어요?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어. 지구 환경 변화 보세요. 약 1만 년경에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됐다. 후빙기는 뭐냐? 중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신석시대는 뭐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아주 중요하죠.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석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농경과 목축이에요. 알겠어요? 농경과 목축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야. 알겠죠? 국사 시험 문제에서 농경, 목축 이따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입니다. 알겠어요? 구석시대는 농경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구석시대는 사람들이 뭐냐? 주로 사냥입니다. 사냥. 그죠? 사냥과 또 뭐야? 채집이죠. 채집. 그래서 채집이 뭐가 되고 농경이 되고 사냥이 뭐가 되고 목축이 되고 알겠어요? 이리저리 짐승을 찾아서 쫓아다니던 그런 수렵에서 짐승을 길러먹는 그죠? 이리저리 식물을 찾아서 옮겨다니던 채집에서 식물을 씨를 뿌려서 기르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농경과 목축의 특징은 뭐라고? 길러먹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
생산 경제라고도 하고, 이때를 뭐라고요? 자연물을 자연 상태에서 잡거나 채집하니까 자연 경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을 먹거리를 생산해 먹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이 변화를 인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라고 해서 이 엄청난 변화가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몇 번 안 와요. 지금까지 전부 해봐야 3번밖에 없어, 3번. 알겠어요? 특히 이렇게 생산과 관련된 변화가, 혁신적인 변화가 3번 왔는데, 한 번이 뭐냐? 퍼스트 웨이브. 1차 제1의 물결이죠. 세컨 웨이브가 뭐야? 산업혁명이죠. 서드 웨이브가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 그래, 안 그래? 지금이 바로 정보통신혁명이 서드 웨이브인데, 이때가 바로 뭐냐? 예,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더라. 다른 말로 뭐라고? 농업혁명이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제1의 물결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물을 그냥 얻어먹던 그런 단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음식물을 직접 생산해서 길러먹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자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고요. 알겠어요?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뭐냐?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문명이란 그렇죠. 문자의 발명과 청동기의 사용과, 알겠어요? 그리고 국가의 탄생, 이 3가지를 특징으로 문명이 탄생. 알겠어요? 문명이. 그래서 도시국가와 함께 청동기의 사용과 함께 문자의 발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계급과 사유재산의 발생을 낳게 만들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반드시 말이에요. 반드시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신석시대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뭐냐? 구석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렵과 채집이다. 늘 이동해야 돼. 이동생활이야. 집이 있어 없어? 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할 때 무슨 집을 짓습니까? 오늘 하룻밤만 때우면 돼.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자요? 굴 속에 처박혀 자거나 바위 그늘 밑에 숨어 있거나. 알겠어요? 이런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라고? 구석시대야. 근데 이제 씨앗을 뿌렸어. 이 씨앗이 다 자라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이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때? 집을 좀 지어야 돼.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 밑에를 파 들어가야 되겠죠. 땅을 파서 움푹 파서 지은 집이니까 뭐라고? 움집입니다. 알겠어요? 초창기 때는 말이야 대충 지었어요. 움집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세우고, 지금도 이제 그 말뚝을 쑤셔박은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그리고 가운데 불된 자리 화덕이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신석시대 움집이라면, 청동시대 움집은 보다 더 집하고 근사해집니다. 그래서 네모난 집터를 닦은, 그리고 가장자리에 그 가운데 있던 화덕이 가장자리로 치워진, 남쪽에 출입구를 내고, 알겠어요? 이렇게 한 가족 단위로 살면서 여러 촌락이, 뒤에는 산, 앞에는 물, 배산, 임수 지역에 취락이 형성되는 그런 때가 언제라고? 청동시대의 움집이죠. 그래서 움집도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 청동시대의 움집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오게 되죠. 알겠죠? 항상 중요한 것은 뭐라고? 유물과 유적을 보고, 그게 언제냐? 구석기냐 신석기냐 또는 그 이후에 청동기냐 철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이 선사시대 문화나, 알겠어요? 또 청동기 철기시대 문화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좀 볼까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고요. 간섭과 토기를 사용했고, 정착생활과 촌락 공동체를 형성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석시대 인류 삶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쪽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어때요? 이제 문명이 탄생하게 됐다. 기원전 3000년경을 전후해서 큰 강조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했었죠. 중학교 때. 이 전부 다 중학교 때 수준이야. 그러니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냥 기본이니까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해도 넘어가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정지. 그리고 다시 한번 봐. 알았어요? 큰강 유역인데요. 그 밑에 지도를 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비옥한 무슨 지대? 초승달 지대. 그죠?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거기에 이제 유크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었죠. 미국 놈들이 말이야, 이라크를 공격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마치 게임하듯이, 알겠어요? 그렇게 그 무기를 쏟아 부어지는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게임하듯이 전쟁 장면을 즐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 말이야, 그 유적지입니다. 전부 다 유물이 그냥 산재에 있습니다. 박물관 투성입니다. 박물관에 그냥 폭탄 맞아가지고, 알겠어요? 그 중요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들이 다 파손되고 도둑들이 들어가서 막 꺼내가고 하는 장면을 텔레비로 봤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야만적인 놈들입니까? 이제 역사가 300년도 안 된 미국이 말이야 3000년이 넘는 이라크를 그렇게 폭격해가지고 이라크의 문명을 개박살내는 저런 야만적인 미국이 알겠어요? 지금 지구상에 함께 우리랑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황하 문명, 이렇게 그 큰 강 유역에서 다시 한번 강조, 문명이란 뭐냐? 청동기의 사용과 함께 도시국가의 발전과 함께 문자의 발명이 있었다. 알겠어요? 문자, 청동기, 도시국가, 그것들과 함께 계급과 권력과, 알겠어? 사유재산이 생겨났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나요? 너무 빠르다고요? 아니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줄 거니까 개념치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로 왔습니다. 먼저 좀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민족 기원. 우리 민족은 어디에 분포해 있냐? 우리 민족의 분포 그랬는데 중국어 료령, 랴오닝성이죠. 그 다음에 길림, 지린이라고 하죠. 중국 발음으로. 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분포되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분포가 되게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포가 지금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에 어디에 흩어져 살았느냐, 또 그들이 정말 우리 민족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아직 밝혀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지도를 쫙 그려놓고 보자면 되게 여기가 요령 지방이고 랴오닝성이죠. 여기가 랴오뚱, 여기 요하강, 랴호호강, 그리고 여기가 랴오시, 요서 지방이죠. 그래서 요령 지방과 지린 지방, 길림 지방을 포함하는 이게 만주입니다. 만주가 제일 광범위한 범주예요. 알겠어요? 만주는 중국과 다릅니다. 이게 중국 대륙이라면 중국 북동쪽에 있는 이 대륙이 바로 만주고, 알겠죠? 그 만주를 크게 4등분했을 때 만주 동남 지방을 이쪽을 간도라고 하는 거야. 간도. 간도 가운데 이쪽을 뭐라고? 북간도, 아래쪽을 뭐라고? 남간도라고 하지 않고 서간도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주변의 지명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여기서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목하세요. 이게 무슨 강이라고? 요하강. 이쪽이 뭐라고? 요동지방. 이쪽이 뭐라고? 요서. 시험에 요서가 잘 나오잖아. 요서 물으면 무조건 국가 세 개야. 하나는 뭐? 고조선, 또 하나는 뭐? 백제, 또 하나는 누구? 누가 이 요서 지방에 갑니까? 고조선과 백제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 고조선과 백제.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때 요서 지방에 진출했고 고조선이, 알겠어요? 고조선이 이렇게 요서에 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요동 지방을 공략했어요. 이 요서까지 넘어가지 못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서와 관련된 지역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 그죠? 그리고 요령지방과 길림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일대,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강단사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제야사학자들은 뭐냐? 아니다. 우리 동이족들은 훨씬 더 분포 지역이 넓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저 멀리 몽골 고원 염수 있는 데까지 진출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중국을 거의 다 먹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붉은 악마 했었는데 뭡니까? 그런 과도한 민족주의가 표출될 때는 말이야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야, 우리 민족이 세계 축구 4강까지 올라갔어. 근데 우리 민족은 옛날 과거에도 그랬어. 고조선의 영역이 말이야 저 멀리 수메르 지방까지 갔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것이 또 거짓말이라고 또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맨 첫 시간에 항상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그저 객관적으로, 알겠어요? 또 실증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증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늘 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알겠죠? 현재 우리 입장이 늘 이에치카 말로 하면 뭐라고? 엔들레스 뭐예요? 대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대화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분포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를 포함하는, 알겠죠? 그 동북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렇게 두루뭉술이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족 기틀 형성, 그죠?
신석기 시대 중요 표시하세요. 우리 민족 기틀이 형성된 것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늘날 한민족의 주류가 형성됐다. 알겠죠? 오늘날 우리가 공동의 역사와 공동의 문화와 공동의 습관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가, 우리들의 종족이, 줄거리가, 큰 줄거리가 형성된 때가 언제라고? 신석기에서 어디를 거치면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형성되겠다. 시기적으로는 신석기, 청동기를 거치면서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신석시대 이 땅에 와 살면서 농경을 처음 시작했던,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던, 알겠어요? 좁쌀, 타나조, 타나, 피 이런 것들을 먹던, 움집을 짓고 살던, 암사동에서 그죠? 선사 유적지를 일구던 이 사람들과, 또 하나는 뭐예요? 만주에서, 요령지방에서 비팡 동검을 사용하던, 알겠죠? 또는 청동검이나 청동거울을 가지고 오던 그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반도에 토착적으로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신석기들과 새로 북방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서로 피를 섞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 주류가 형성됐다 이거야. 알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시기적으로 뭐라고?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종적으로 뭐라고? 먼저 와 살고 있던 신석기들과 나중에 북방에서, 요령지방에서, 알겠어요? 건너온 이들이 서로 결합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의 주류가 형성됐다. 이것이 어디에 반영되느냐? 단군 신화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봐야 되는데, 그때 단군 신화를 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 민족의 특징은 뭐라고? 황인종입니다. 노랗죠? 여러분도 노랗죠? 요즘 이제 점점 많이 바뀝니다. 다문화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말이죠. 필리핀, 캄보디아, 알겠어요? 베트남, 마구마구 섞여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인종적 특징을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역사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언어학상 알타 여조이고 농경을 바탕으로 줄거세요. 우리는 농경민족입니다. 알겠죠? 농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겠다. 여러분 어때요? 세계사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야 산다, 배불러야 산다. 그러나 서양 유럽 애들은 뭐예요? 원래 기마민족이다. 그래서 주로 우유나 빵이나 고기를 주로 처먹는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농경민족이다. 채소나 곡식을 주로 먹는다. 알았어요? 거기서 문화가 크게 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형과 우리의 풍토에 맞는 이런 한국사 특수한 면을 갖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구석시대의 유물과 유적 나왔습니다. 자, 구석시대는 뭐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대에 올라가고 밑줄 긋고 별표에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연대는 늘 바뀌는 겁니다. 70만 년보다 더 빠른 유물이 발견돼봐. 그럼 또 다시 써야 돼. 다시 써야 될 이 연대를 뭐로 외웁니까?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까마득한 옛날이다. 70만 년 전? 아, 이거 모르겠다. 엄청나게 오래됐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석기를 다루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석시대는 말이에요. 구석시대는 우리가 구석기를 나눌 때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석기를 다듬는 수법이래. 그죠? 여러분,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구석시대를 전기구석기 시대, 중기구석기 시대, 후기구석시대로 나눴다. 다시 강조합니다.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구석시대로 나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전기구석시대는 뭐냐? 큰 석기 하나로 원 소스야. 원 툴이에요. 그 다음 뭐야? 여러 용도로 사용. 멀티 유스야. 말로 한번 따라서 해봐라. 뭐라고? 원 툴, 멀티 유스. 도구 하나로 별짓 다 했다 이거야. 완전 그냥 도구 하나가 뭐라고? 다용도입니다. 다용도. 알겠어요? 찌르고, 째고, 긁고, 밀고, 패고, 던지고 다 했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원 툴, 멀티 유스. 오케이. 이게 전기입니다. 아쉬우니까 그랬지. 다양한 용도로. 야, 칼하고 톱이 따로따로 있으면 칼은 자르는 데 쓰고 톱은 뭐야? 톱은 자르는 데 쓰고 칼은 깎는 데 쓰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이야. 톱 찌를 것도 이걸로 하고 칼 찌를 것도 이걸로 하고 쑤시는 것도 이걸로 하고 꼬챙이로 해야 될 것도 이걸로 하고 이렇게 하나의 주먹도끼로 다 했다. 이게 뭐라고? 전기구석기 시대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보세요.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집게가 발견되다. 그럼 무조건 전기구석기 시대 유적지야.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원툴 멀티유스 시대는 전기구석 시대다. 그 전기구석기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냐? 집게와 주먹도끼다. 근데 이 중에 아주 중요한 새끼가 하나 있다. 뭐냐? 주먹도끼다. 이 주먹도끼는 아시아에는 없다. 유럽에만 있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돼 버린 거야. 어디에서? 아슐량형 주먹도끼가 어디에서요? 한탄강 유역에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일약 유명세를 탔죠. 미군 병사하고 그 데이트를 하던 한국인 아가씨하고. 근데 미국 병사가 이제 고고하게 되죠. 많아 봐. 그래서 강가에 있는 그 돌멩이 가운데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아시아에는 없다던 주먹도끼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 도구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때가 뭐다? 전기구석기. 오케이. 이따 유적지를 또 볼 텐데 유적지마다 전기부터 후기까지 다 나온다. 어디는 전기만 나온다. 어디는 중기만 나온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9급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7급에서는 가끔 나오거나 한국사 능력시험 1급 문제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알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원툴 멀티유스는 뭐라고? 전기. 알겠나요? 어려우니까 한글로 하자고? 그래.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언제? 전기구석기. 중기는 뭐냐? 중기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 작은 돌 조각들을 격지라고 그래요. 이걸 잔소질해서 한 개의 석기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나의 석기. 그러니까 찍는 데는 찍게, 긁는 데는 긁게, 미는 데는 밀게 이렇게 용도별로 도구가 만들어졌다. 원 툴, 원 유즈야. 알겠어요? 자기 용도에 맞는 도구가 만들어진 게 뭐라고? 중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후기를 볼까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돌날들을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알겠죠? 돌 조각들을 깎아내가지고 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살에 잇대서 화살촉이나 작살 이런 걸로 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아주 작은 돌날 격지 조각들을 하나의 나무에 잇대어서 이렇게 화살로 만들거나 아니면 톱처럼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뭐라고? 후기 구석 시대라고 하더라. 됐나요? 암기를 해둘 거. 전기, 중기, 후기. 알겠어요?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했다. 중기. 알겠어요? 작고 그 작은 돌날 격지 여러 개를 쐐기에 잇대어서, 알겠죠? 나무나 이런 데 잇대어서 도구로 사용했다. 이게 뭐야? 후기 구석 시대다.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적지는 평남 검은모루. 자, 외워야 합니다.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탄강 유적이 바로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이죠.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석장리. 이 유적지마다 특징적인 것들이 잘 나옵니다. 9급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7급에서는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에서도 한때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어요? 특히 그냥 단골로 나온 게 연천 전곡리 유적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유물은 뭐냐? 뗀석기, 사람과 동물의 뼈 화석, 동물 뼈로 만든 도구. 이렇게 뼈다귀가 나오면 구석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동물 뼈가 나오면 구석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동굴이 나오면 무조건 구석시대입니다. 수렵, 사냥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구석시대입니다. 알겠나요? 이동생활 나오면 구석시대입니다. 바위그늘, 동굴, 마구지음, 막집 나오면 구석시대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려워하지 마.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함께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한번 맛비교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 그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구석시대는 방금 전에 보고 온 내용이니까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약 70만 년 전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뭐라고? 간빙이라고 그랬죠. 이게 구석시대고. 그 다음에 주먹도끼, 집게, 사냥도구와 긁게, 밀게, 조리도가 있어요. 여러분, 원소스에 원툴 멀티유스. 그죠? 주먹도끼, 집게 이런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언제라고? 전기구석기라고 했고요. 그죠? 전기구석기. 자, 우리가 도구의 용도를 말이에요. 용도별로 이름을 보면 금방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석시대에 원시적인 도구들은 전부 다 용도별로 이름이 달라. 그래서 특히 용도별로 이름이 다른데 그 용도가 이름이 되게 뒤에 전미사 개가 붙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찍는 데 사용한 게 뭐라고? 집게야. 긁는 데 사용한 게 뭐라고? 긁게야. 알겠어요? 그래서 집게, 긁게, 밀게 이렇게 되게 구석시대의 도구는 개자로 끝납니다. 개자. 알겠죠? 그래서 집게, 찌르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사냥용, 살상용 무기 아니에요. 찍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 전에 주먹도끼. 이거 전기구석시대에 쓰던 거라고 했죠? 집게와 마찬가지로 전기구석시대에 쓰던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긁게라든지 밀게라든지, 알겠어요? 긁게, 밀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조리형입니다. 조리형.
긁어 죽이거나 밀어 죽이는 건 아니야. 긁어서 털을 벗기거나 가죽을 밀거나, 알겠어요?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 거기 나와 있죠? 주먹도끼와 집게는 사냥도구, 그 다음에 긁게 밀게는 조리용도구.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개자 들어가는 놈이 하나만 들어있으면 시대가 구석시대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팔맷돌, 주먹도끼, 긁게 이렇게 보기에 보여줬어요. 이와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던 당시의 생활로 타당한 것, 이러면 뭐야? 시기가 언제요? 구석시대입니다. 알았어요? 왜? 개자 들어간 놈이 하나만 섞여 있어도 무조건 구석기야. 알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채집이나 수렵을 했었고 물고기 잡이도 당연히 했었다. 주의할 것, 어로는, 수렵이나 어로는 구석기, 신석기도 했는데 주로 신석시대에 어로를 더 많이 했어요. 수렵의 비중이 훨씬 더 컸죠, 구석시대는. 그래 안 그래? 물이 얼어서 빙하기니까 고기 잡기가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동굴 강가의 마구지은 막집입니다. 이동생활입니다. 가족 단위 생활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막집에서 잠깐 살다가 또는 뭐야? 바위 그늘에 살다가, 알겠어요? 바위 그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시대가 구석기다라는 것. 이렇게 묶어서 구석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뼈, 뿔 이런 조각품 이런 것들도 무조건 구석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구석시대와 관련된 키워드들 뭐가 있다고? 뼈라든지 뿔이라든지 동굴, 막집, 이동생활, 알겠어요? 또는 뭐야? 찢게, 찌르게 이렇게 개자로 끝나는 도구들 전부 다 구석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서들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와 비교해서 신석기로 왔습니다. 신석시대는 8000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구석시대에 이런 도구들 원툴 멀티유즈든지 원유즈든지 간에, 알겠죠? 이런 구석시대의 도구들은 전부 다 뭐냐? 돌을 그냥 탁탁탁 떼내서 만든 뭐라고? 뗀석기라면 이제 우리가 굳이 석기는 석기인데 왜 뉴석기라고 하느냐? 왜 신석기, 뉴석기라고 하느냐? 얘가 달랐어요, 얘가. 돌을 떼내서 만들던 그런 뗀석기가 아니라 이제 떼낸 돌을 머리가 생겼어요,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잘 갈고 다듬어서 갈아서 만든 석기, 뭘 썼다? 간석기를 사용했다. 오케이? 그래서 간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때? 훨씬 더 정교해지고 용도가 다양해지고, 알겠죠? 보다 더 도구 내용이 섬세해지고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짐승 잡아 죽이고 짐승 가죽 벗기고 이게 아니야. 이제 땅을 뒤집어 엎고 곡식을 심고 김을 메고 거기에서는 훨씬 더 뭐야? 정교한 농기구들을 만들었다. 알겠죠? 신석기, 간석기는 거의 대표적인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돌로 시작돼. 그리고 뒤에는 전부 다 뭐가 붙어요? 괭이, 보습, 삽, 낫 이렇게 농기구 이름이 와 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석기의 도구는 대개 뒤에 개자로 끝나는 놈들이 태반이야. 개자로 끝나지 않은 게 뭐가 있다고? 주먹도끼 얘만 끼야. 그리고 팔맷돌 이것만 돌이고 나머지는 몽졸이 전부 다 개입니다. 쓴배 찌르개 이것도 개야. 알았어요? 개로 끝나는 놈들은 모조리 구석시대의 도구다라고 보면 되고요. 신석시대의 간석기는 전부 다 성씨가 돌이야.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락. 오케이. 알겠나요? 이렇게 돌, 괭이, 보습, 삽, 낫 이렇게 가면은 신석시대의 간석기다. 여러분 왜 이걸 지금 힘주어 강조합니까? 어떤 도구를 보여주고 어떤 유물을 보여주고 그림이든지 말로든지, 알겠죠? 이것이 어느 시대 것인지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톡입니다. 톡이. 이게 이제 또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톡이 모습을 잘 구별해야 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톡이 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신석기 시대에 키워드가 농경이라고 그랬죠. 농사 때문에 이놈의 톡이가 생겼어요. 옛날 짐승을 사냥할 때는 어때? 사냥감이 잡히면 그냥 떠매어 가면 됩니다. 네 사람이 함께 멧돼지 들고 간다든지 어깨에 들쳐매어 가든지 고기 조각을. 그런데 이제 농사 지어서 피 또는 뭐 좁쌀 이런 작은 알갱이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때? 그런 곡식 알갱이를 퍼담을 그릇, 그것도 뭘로 만든? 흙을 구워서 만든 토기가 만들었다. 이거. 알겠어요? 토기. 그래서 토기는 농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알겠죠? 정착 생활을 반영하는 움집도 농사 때문에 정착하게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
모든 신석시대의 모든 문화는 전부 다 농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토기도 농사 관련해서 선생님과 함께 말을 해보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신석기 토기는 지금 당장 잡아버리세요. 나중에 따로 외우리라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 깨져.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겠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공부가 되지. 그래, 일단 필기해놓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딱 외우리라 하면 안 외워집니다. 인간이라는 게 말이에요. 간교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내가 정의하건대 실천하지 않는 존재. 알았어요? 알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제대로 실천 안 해. 아는 것을 실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천 안 해. 그러니까 노트 정리해봐야 뭐합니까? 내가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의 과정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아예 다 해버리자 이거야. 보세요.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처음 사용되고 만들어졌는데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다 알죠. 그냥 토기 표면을 빡빡 긁어가지고 빗살 모양으로 만든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나온 토기가 있었다. 근데 친절하게도 이름 속에 이게 제일 빠르다고 먼저 나왔다고 이름에 이미 그게 담겨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른 민무늬 토기. 알겠어요? 그리고 또 뭐? 덧무늬 토기. 그리고 대표 토기가 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띠 토기, 뭐 번개무늬 토기, 또는 뭐 눌러찍기 무늬 토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하여간 토기는 언제부터야? 이놈의 토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이후로 해야 됩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안 돼. 구석기 때는 토기가 없었으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라고? 빗살무늬 토기. 요놈이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석시대에 사용됐던 토기 다시 한번 합니다.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이게 빨라요. 빗살무늬 토기보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그 이후에 빗살무늬 토기를 응용해서 만드는 게 뭐라고? 번개무늬 토기 또는 눌러찍기 무늬 토기. 알겠죠? 또는 뭐 지렁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 토기 표면을 이렇게 띠 모양으로 된 게 있잖아. 덧띠 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기 모양도 함께 또 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토기를 사용했고 원시적인 농경을 했었으며 이때 농사 지은 농작물 알아두세요. 이때는 뭐냐? 좁쌀입니다. 좁쌀. 그냥 타나 조 이런 표현에 주의할 것. 좁쌀이 불에 타서 불에 탄 알갱이 상태로 있으면 타나 조입니다. 또는 뭐야? 피. 이거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타나 피. 생각해봐라. 곡식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 썩습니다. 그런데 불에 탄 곡식 알갱이가 그 땅에 떨어지면 안 썩어요. 왜? 탄소 알갱이는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결정체인 뭡니까? 금강석하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분자 구조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신석시대 몇천 년 전에 땅에 떨어져서 불에 탄 채로 떨어진 좁쌀 알갱이나 또는 피 알갱이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뭐라고? 타나피, 타나조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나피나 타나조를 방사성탄소 동위연소법에 의해서 연대를 측정해보니까 이거 5천년 전 거다. 또는 뭐 6천년 전 거다. 그러면 뭐야? 신석시대에 농사 짓다가 이거 구워 먹다가 알겠어요? 이게 땅에 떨어뜨린 게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이제 원시적인 수공업 이런 표현들. 이때의 수공업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공업은 손으로 뭔가 제품을 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토기도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수공업이 발달했겠죠. 이런 석기들, 알겠어요? 돌갱이, 돌보습, 돌사 전부 다 손으로 만든 수공업입니다. 그러나 특히 주의할 것은 이때 그렇죠. 방추차입니다. 방추차.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실가락을 빼는 데 사용되던 바퀴 모양의 도구를 가락바퀴 또는 한자로 방추차라고 그래. 이 가락바퀴가 나오면 이때부터 실을 빼내서 이제 그물도 짰겠구나. 실을 가지고 낚시를 했겠구나. 실을 이렇게 얼기설기 짜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었겠구나.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직조문화. 알겠어요? 직조문화, 원시적인 수공업, 가락바퀴, 실 이따위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언제 거다? 신석기야. 신석기.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안 강가에 위치한 움집이 나와도 신석시대부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착생활 단계로 들어가더라. 시족 단위의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원시 신앙이 발달했었고요. 역시 농경과 관련입니다. 농경과 관련. 토기, 원시 신앙, 움집 전부 다 농경과 관련이에요. 짐승의 뼈, 장신구 알겠죠? 이제 녹축을 했으니까 짐승 뼈, 뿔. 그래도 시험에 나올 때는 되게 뼈나 뿔은 구석기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헷갈리게 신석기에 내지는 잘 안 와요. 그 다음 여러분
예, 그 구석시대의 유적지 분포도가 쫙 있습니다. 이걸 잡아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중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표시를 해드리겠어요. 중요한 것들. 자,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가 어디라고? 동관진 유적지입니다. 이거 1933년 연도를 좀 알아두실 것. 일본놈 학자가 발견했는데 비밀에 붙였습니다. 일본놈들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발굴됐어 라고 예, 그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은 구석기 유적지가 없는데 벌써 일제시대에 한반도가 먼저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된 거야. 그러면 일제 식민사관을 이미 일제시대에 날조했잖아요. 1930년대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때 벌써 예, 일본의 종자가 한반도보다도 우수해. 일본의 문화가 한반도보다도 앞서 있었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모든 역사 발전의 단계를 일본은 다 밟았는데 한국은 역사 발전 단계를 밟지 못하고 역사가 아주 멈춰 있었어. 정체돼 있었어. 그래서 한국은 구석기도 없어. 신석기도 없어. 그래서 석기하고 돌하고 그 쇠를 함께 쓰던 금석 병용기가 있었어. 여러분 듣보잡이죠. 처음 들어봤죠. 금석 병용기. 이렇게 일본 놈들이 가르쳤는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구석기대 유적지, 동관진 유적지가 1933년 지네들이 발굴한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지네들이 발표를 안 했어요. 아주 나쁜 새끼들이죠. 그래 안 그래? 일본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구석기 유적지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이제 뭐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 어떤 놈이 구석시대 유물을 발굴했다고 70만 년 전짜리를 발굴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지네 나라 몰래 TV에 이게 찍혔어. 몰래 카메라에. 그래가지고 지가 말이야 유물을 땅에다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마치 자기 업적인 양 자기가 새로 발굴한 것인 양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70만 년 전짜리가 일본에 나왔어요. 이 지랄 하다가 지네 언론에 그게 발각이 났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일본 놈들은 역사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발로야. 자기가 열등하니까 우리보다 역사적으로 열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왜곡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해 나가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이제 사실은 요즘 뭐 일본 우익들이 성장하고 독도 문제로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 동북아시아가 센카쿠 열도라든지 또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갈등 구조로 가고 이것이 전쟁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또 내관 노릇을 하는 게 북한이죠. 북한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피부로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은 역사 거대한 흐름을 보면은 역사가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역사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알겠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일본 놈들은 지금 20년째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는 수단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일본이 2차 대전도 그런 연유로 2차 대전을 도발하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기에다가 현대까지 시프트해서 넘어왔는데 다시 백 돌아갑시다. 동관진 유적지가 나와가지고 일본 놈들을 깠군요. 자,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최초 구석기 유적지가 바로 동관진 유적지였다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시험에 잘 나온 게 연천 전국리라고 그랬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미군 병사가 발견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시험에 잘 출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알겠어요? 그런 구석기 유적지가 바로 공주 석장리 유적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해 두세요. 그죠? 특히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의 유물이 12개 문화층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 12문화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공주 석장리입니다. 알겠죠? 1960년대 연세대학교 손목희 교수님 팀이 알겠어요? 연세대학교 박물관 팀이 바로 이 공주 석장리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도 구석기 유적지가 있었다. 북한만이 아니라 이렇게 발굴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최초로 나온 인고라석은 단양 상시리 바이그늘 이게 1981년도에 발굴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지는 가장 오래된 알겠어요?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다시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는 뭐라고? 환경북도 종성 동관진 유적지. 알겠어요? 남한 최초로 사람뼈 화석이 나온 것은 단양 상시동굴. 그죠? 남한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된 곳은
공주 석장리 유적지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구석 유적지는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지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 그 표현상 이것도 그 구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시베리아, 일본 큐슈와 연결되는 순배지리가 발굴됐고, 특히 석기 제작소라는 표현, 단양 수양교 유적지랑 관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동굴 흥수굴에서 흥수아의 뼈가 발굴됐죠. 이것도 아주 그 특히 1급 한국사 고급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7급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원 두루봉동굴은 1983년 연세대학교하고 또 뭐 충북대학교 박물관 팀들이 발굴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누가 더 먼저 했냐 좀 모호한데 되게 연세대 팀이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 검모로 동굴, 여기도 전기, 중기, 후기가 다 있다. 아까 다 했잖아요. 전기는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로 사용했던 때, 중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했던 때, 그죠? 그리고 후기는 작은 돌날 격지 여러 개를 나무나 이런 데 잇대어서 도구로 사용했던 때, 알겠죠?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가 다 나온 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공주 석장리, 상원 검모로 동굴, 그죠? 그리고 그 제천, 재원, 전말 동굴, 여기도 전기, 중기, 후기 10개 문화층, 공주 석장리는 12개 문화층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는 10만 년 전 어린이뼈, 그러니까 흥수동굴의 흥수아이도 어린인데 여기서도 어린아이 뼈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뼈를 덕천인 그러고, 덕천인. 그 다음에 승리산 동굴에서 또 승리산인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른 거야. 그래서 덕천인하고 승리산인 이렇게 두 종류가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발굴되고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유적 분포도를 좀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청원 두루봉 동굴의 흥수아의 모습이고요. 이걸 발굴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김흥수 씨라고 그러죠. 그 당시 그 발굴팀이 아니라 여기가 뭡니까? 그 광산이었어요. 광산 개발하는데 그 광산의 소장님이 김흥수 씨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흥수아이 했고, 공주 석장리 유적지 집터 유적을 보고 계십니다. 되게 이제 유적지에서 유적지를 발굴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먹도끼 그림으로 나올 경우에 점차 공무원 시험 문제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수능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덜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먹도끼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루 모양 있는 순배찌르개 모습, 그리고 흑요석, 이건 되게 잘잘하게 쪼개서, 알겠죠? 격지를 만들기 좋죠. 흑요석이 파편으로 잘 갈라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석기 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석기 유물은 아까 다 얘기했죠.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낫, 이렇게. 이건 보습입니다. 땅을 파서 뒤집는, 그죠? 요거는 바로 여기다가 자루만 대면 낫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오늘날 낫의 원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야? 갈돌이고 그 밑에 갈판이 있죠. 마치 절구에 곡식을 넣고 이렇게 절구질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갈판 위에 곡식 알갱이를 놓고 이렇게 갈돌로 밀어가지고 곡식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부 다 언제 거다? 신석기, 특별히 신석시대 갈돌과 갈판을 사용해서 곡식 알갱이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신석기 유물도 잘 나오는 것들 또 있습니다. 가락바퀴, 이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슨 문화랑 관련? 직조 문화와 관련,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의생활과 관련, 또는 여기와 관련된 것들 뭐예요? 그래요, 낚시질을 했겠구나. 또 뭡니까? 그물도 만들었겠구나. 전부 다 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실 가락을 빼는 데 쓰이는 여기다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요거를 뱅글뱅글 돌리는 데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야? 실을 이렇게 하면 실이 꼬이겠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실을 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뼈,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된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전부 다 신석시대 거라는 것 전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신석시대 어로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바닷가에서 조개 잡아먹고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가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장신구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 조개는 되게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취급받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을 보면 이렇게 조개 폐자가 들어있습니다. 알겠어요? 돈 대신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사용했기도 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시대 토기. 아까 선생님이 그냥 주저리 말로 했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말로 담아놓은 것을 다시 모양으로 정리. 이미지가 훨씬 오래 남죠. 이미지는 감각적인 우뇌가 관장이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것,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외우는 것은 좌뇌가 관장합니다. 빨리 잊어먹어요.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이름, 민문이 이게 신석시대 제일 빠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덧무늬 토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이게 신석기를 대표하는 대표 토기다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덧무늬 토기는 지금 덧띠 토기는 아직 안 나왔군요.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아빗문 토기, 번개무늬 토기. 전부 다 빗살무늬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시대의 주거지인 움집. 신석시대의 움집은 이렇게 가운데 불된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구멍들은 여기다가 기둥을 세운, 아마도 기둥을 세운 기둥자리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얹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구덩이를 넣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닥이 원형이면 신석시대 것입니다. 바닥이 네모난 방형 또는 장방형이면 그래서 이것들이 뭉쳐 있으면 언제 거다? 청동시대의 움집이다. 구분하실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각화는 신석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공룡 발자국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이건 이제 우리 역사 시대가 아니고 공룡이 멸망한 지가 이미 선사 이전이니까 자연사에 해당되는 거죠. 공룡 발자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위에 이렇게 조각을 한, 알겠어요? 바위 그림, 바위 암자죠? 바위에 조각을 한 그림이다. 암각화예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가 됐죠? 울산 대곡리라고 하면 대곡리. 그래서 대곡리 반구대, 바위 이름이 반구대예요. 반구대 암각화가 있고요. 이건 이제 바위에 새겨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마모돼가 잘 안 나타나니까 디지털로 복원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본 바와 같이 고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물고기 모양. 알겠어요? 이렇게 되게 어떨 때 파란색으로 한 것은 되게 뭡니까? 물고기들입니다. 바다나 이런 데서 여기 뭐 거북이처럼 생겼죠. 그리고 약간 붉은빛으로 도는 것은 전부 다 육지동물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바위에 시대별로 어떨 때는 육지동물, 또 어떨 때는 바다에 사는 동물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했습니다. 그 시가 달라요. 먼저 그림을 그렸고 그게 또 다시 또 그림을 새겨 넣으면 시기가 구분되겠죠.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색깔을 칠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바위 그림들은 당시에 육지동물이건 바다동물이건 되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알겠어요? 다산을 기원하는 이런,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주술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울산 천전리 암각화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와 함께 여기는 또 기하학적인 무늬가, 알겠어요? 기하학적인 무늬가 많이 그려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방구대 암각화나 천전리 그런 바위 그림을 보고 이건 아마 그 당시에 교육용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위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 하여금 너네들이 생산할 게 이거야. 이런 짐승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되라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알겠어요? 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하나의 재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인이 내려와서 그린 그림, 이런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그 당시 신석기 사람들이 그렸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여간 아주 다양한 사연들이 많은 암각화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암각화가 지금 현재 발견된 게 23곳이나 된다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또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자랑할 우리 문화재로서, 알겠어요? 개발하고 발굴해내고 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안타깝게도 이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는 물속에 잠겨있죠. 거기 무슨 댐을 쌓느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잘 복원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몇 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로 가보세요. 구석시대의 생활 다 나왔죠?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고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가족 단위로 살았는데 대개 가족은 10명, 작으면 서너 명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무리생활, 이동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냥감이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성격의 예술활동을 했었다. 넘어갑니다. 신석시대 생활, 8천년경,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등 전국 각지니까 외우지 마세요. 너무나 많아. 신석시대의 유적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국의 바닷가나 강가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서울 암사동, 그죠? 암사동 신석시대 유적지하고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김해는 이제 그 낙동강 하구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강가에 또는 바닷가에 거기 가면 뭐 패총, 김해 패총도 아주 유명하죠. 그죠? 다 했던 거예요. 간석과 토기를 사용했고 특히 토기는 농경과 관련된다. 탄화, 좁쌀, 평양 남경 유적지, 황해도 봉산 치탐리 이런 것들이 탄화, 좁쌀 출토지로 유명합니다. 농기구는 간석기로서 돌갱이 보습 삼락 다 했어요. 사냥과 고기잡이가 성했다. 특히 고기잡이, 그물과 작살, 오케이 전부 다 그물이나 낚시는 그 실과 관련된 알겠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조개류를 채취해서 장식용으로 사용했고 조개 껍데기 가면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네요. 또 원시적인 수공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뭐 의생활, 그죠? 직접 문화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형 몸집, 사회, 부족사회,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이 기본 구성이며 혈연을 바탕으로 한 것을 시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시족과 어머니 시족, 알겠죠? 이렇게 부계, 목의 시족이 살았지만은 사는 것은 시족끼리 살지만 혼인만큼은 우리 같은 혈연이 아닌 우리 시족 바깥에서 배우자를 구한다. 이게 뭐야? 족외혼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족과 시족이 혼인을 통해서 결합해져 가지고 보다 더 큰 단위의 사회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족이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혈연이 같은 집단을 뭐라고? 시족. 혈연이 같은 집단끼리 결혼을 못하니까 혈연이 다른 쪽에서 배우자를 구합니다. 이걸 뭐라고? 조계혼. 그래서 시족끼리, 시족과 시족이 조계혼을 통해서 결합한 보다 더 큰 덩어리의 이 사회를 뭐라고? 부족사회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원시적인 신앙도 농경과 관련, 농사와 관련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그림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구석기, 신석기 표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의 형성,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으로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역사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